추격 매수 멈춰.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직장인과 실수요자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전체 부동산이 다 같이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돈이 몰리는 곳만 강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상승세가 어디로 번지고 있는지, 둘째, 왜 현금 여력이 시장을 갈라놓는지, 셋째,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이 매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넷째, 청약과 정비사업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은 직장인 집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집을 볼 때 서울이냐 지방이냐 정도로 나누면 부족합니다. 서울 안에서도 핵심지와 외곽 신축이 다르고 경기 남부 안에서도 산업 기반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다릅니다. 최신 인사이트는 자금이 세 군데로 집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금 여력이 있는 고가주택 수요, 신축 희소성이 큰 서울 외곽, 그리고 고소득 산업 기반을 가진 경기 남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월급으로 대출을 받아 따라가는 수요보다 이미 자산을 가진 수요 또는 소득 기반이 뚜렷한 지역의 실수요가 가격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서울 외곽 신축 입주권은 18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예전에는 강남권 중심으로만 보던 가격 부담이 외곽 신축까지 번진 겁니다. 동탄은 주간 1.98%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즉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와 소득 기대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포트는 여기서 선을 긋습니다. 반도체 성과급이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해석은 아직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효과는 확인되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될지는 더 봐야 합니다. 이전 인사이트와 비교하면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서울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 10억 원을 넘었고 노원과 동대문 같은 외곽 신축 전용 84제곱미터도 18억 원대에 들어섰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오늘 최신 인사이트는 그 판단을 반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상승세가 서울 외곽을 넘어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서울만 오른다 해서 돈과 소득이 있는 축으로 오른다로 설명이 더 구체화된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금력입니다. 서울 20억 원 이상 거래 비중은 13.6%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판 자금 3.7조 원 중 65.5%가 서울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단순히 대출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자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주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있어도 고가주택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중간 가격대 주택을 사기 어려워지고 저가주택이나 정책성 청약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매수를 미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장 양극화입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와 임차비용입니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6,355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3제곱미터는 흔히 말하는 한평입니다. 한평 분양가가 6,355만원이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비용 자체가 크게 올라간 겁니다. 동시에 전세 부족과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서울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2.6%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비율은 소득 중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부담을 뜻합니다. 월급에서 주거비로 나가는 돈이 커지면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고민합니다. 계속 임차로 버틸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매수로 갈지입니다. 그래서 높은 분양가와 전세난은 기존 주택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임차 부담 때문에 서둘러 매수하는 사람이 늘면 가계 부담이 커지고 금리나 대출 규제가 바뀔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약시장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59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청약 대기자는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와 산업단지 배후 지역에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일정 기준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약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할인됐는지, 입주 시점에 주변 공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업과 교통 기반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내 자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비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를 40%에서 70%로 높이고 용적률과 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 기존 주민이 이사갈 수 있도록 빌려주는 돈입니다. 용적률은 땅에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규제가 풀리면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자는 직접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아직 정부 권해 단계입니다. 확정된 정책처럼 보고 먼저 뛰어들면 안 됩니다. 실제 법령에 반영되는지, 인허가와 주민 동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사업기간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신 시장 데이터도 보조적으로 보면 지역별 온도 차가 큽니다. 강남구 아파트는 제곱미터당 3,037만원으로 42.00% 상승했고, 용산구는 2,741만원으로 15.93% 올랐습니다. 반면 강동구는 1,558만원으로 21.08% 하락했고, 마포구와 송파구, 관악구, 노원구도 하락 흐름이 보입니다. 화성시는 593만원으로 2.53% 올랐습니다. 이 데이터는 오늘 리포트의 결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모두 오르는 게 아니고 같은 수도권이라도 산업과 자금 흐름에 따라 다르게 움직입니다. 금리 쪽도 봐야 합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4.48%로 소폭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514.3원 수준입니다. 금리와 환율이 불안하면 가계대출 관리가 강해질 수 있고 이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서울은 강남만 볼 게 아니라 교통 개선과 정비 사업이 확실한 외곽 신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가, 즉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 거래량이 따라오는지 전세가가 받쳐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남부는 반도체 소득 효과가 있지만 동탄처럼 단기간 급등한 지역은 추격 매수보다 가격 조정 여부를 지켜보는 편이 낫습니다. 청약은 분양가 상한제, 주변 시세 대비 할인율, 산업과 교통 기반이 분명한 단지로 좁혀야 합니다. 정비사업은 규제 완화 기대만 보지 말고 정부 확정 여부와 실제 사업 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4가지입니다. 급등 지역에 대한 대출과 세제 규제가 강해질 수 있고 금리 상승이나 가계대출 관리로 거래가 줄 수 있습니다. 공사비와 레미콘 운송료 상승이 분양가에 더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방 미분양은 여전히 전년보다 14.9% 많기 때문에 수도권 고가주택 강세와 지방 부진이 동시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는 장이 아닙니다.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곳, 소득 기반이 있는 곳, 전세가가 받쳐주는 곳, 정책이 확정되는 곳만 차분히 골라야 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분석도 함께 봐주세요.